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일 목요일 뉴스입니다. 중국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무기징역까지 선고하는 홍콩 보안법. 이 보안법이 시행된 지 하루 만에 홍콩에서 300명이 체포됐습니다. 홍콩 독립 깃발을 흔든 15살 소녀부터 국회의원까지 대상을 가리지 않고 망설임 없이 체포했습니다. 미 국무부 장관은 이제 홍콩은 공산당 치하라고 말했습니다. 공보영 기자입니다. 경찰이 시민들을 향해 물대포를 쏩니다. 후추탄을 맞은 시민들은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합니다. 홍콩 반환 23주년이었던 어제 홍콩 보안법을 반대하는 시위가 도심 곳곳에서 벌어졌습니다. 수천 명이 시위에 참여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을 포함해 300명 넘게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홍콩 독립이란 깃발을 소지한 사람이 체포되는 등 15살 소녀를 포함해 9명이 홍콩 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3年已經係變到大陸一個城市啦，咁我無話可説啦。其實有冇國安法都可以隨時拉你㗎啦。而家啲警察係黑狗嚟㗎嘛，警暴幾緊要，你睇唔睇到？ 홍콩 경찰도 시위대가 경찰 팔을 찔렀다며 관련 사진을 트위터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홍콩 보안법은 국가 정권 전복과 테러리즘 행위 등을 처벌하는 내용으로 이제 반중국 행위자는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呢一次嘅立法被視為中央與香港特區關係自回歸以嚟最重要嘅發展。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홍콩의 특별 지위를 끝내기 위한 조치들을 이행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Free Hong Kong was one of the world's most stable, prosperous, and dynamic cities. Now it will be just another communist-run city where its people will be subject to the party elite's whims. 미국이 중국의 신장 지역 인권 탄압과 관련해 중국 관리를 제재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미국이 최근 중국에서 만든 가발 13톤을 억류한 걸로 알려졌는데 이번 홍콩 보안법에 따른 제재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은 홍콩에 아시아 본부를 둔 기업들이 이전을 검토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영국 정부도 홍콩인을 보호하기 위해 이민법을 개정하고 영국 시민권을 부여한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공보영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측근 검사장과 채널A 기자의 유착 의혹 사건을 전문 수사 자문단에 넘긴 것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권한 남용이 있었다며 같은 일이 되풀이된다면 결단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추 장관은 어제 오후 국제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피의자 요청에 따라 수사 자문단을 소집한 전례가 없다며 자문단 소집 결정이 검찰총장의 직권이라도 이를 선택적으로 하면 남용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추 장관은 이어 지금까지는 지켜봤는데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할 때 결단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추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내일로 예정된 수사자문단 소집의 강행 여부에 따라 장관으로서 지휘권을 발동하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이 될지 말지가 4개월 뒤인 11월에 결정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대선 전에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바뀌면 남북미의 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설정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절박감이 느껴집니다. 임명현 기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군사행동 보류 지시 이후 한반도 정세가 소강 상태인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카드를 북미 양측에 다시 제안했습니다. EU와의 화상 정상회담에서입니다. 올해 11월 3일 예정된 미국 대선. 정확히 넉 달 남았는데 그 전에 북미 정상이 다시 만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문 대통령은 북미가 다시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한국 역시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뜻은 북한의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미국 백악관에 전달됐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미국 측도 공감하고 있고 현재 노력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백악관 일각에선 미중 갈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전략적으로 북한과의 돌파구 마련이 필요하다는 기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적 돌파구를 만든다라고 하면은 소위 중국을 대하는 데 있어서도 훨씬 미국이 유리한 고지에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이에 따라 다음 주로 알려진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의 방한 때 한미 간 밑그림이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비건 부장관은 코로나19와 촉박한 시간 문제 때문에
대선 전 북미 정상회담은 어려울 것 같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른바 새로운 해법을 요구하는 북한도 뚜렷한 유인책이 없다면 대화 결단에 소극적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제안한 건 미국 대선 이후 유동성이 커지기 전에 북미가 최소한 해결의 출구라도 열어놔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임영현입니다. 유치원 아이들이 신장 투석까지 받는 햄버거병에 너무 놀랐는데 이번엔 어린이집에서 30명 넘는 아이들이 집단으로 장염 증세를 보였습니다. 1차 조사에서 식중독균이 발견됐습니다. 김윤아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어린이집. 이곳에 다니는 원생 34명이 식중독 증세를 보이기 시작한 건 지난달 26일부터입니다. 만 1살에서 4살 사이의 어린이들이 고열과 복통 등을 호소한 겁니다. 이 가운데 10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현재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 음식에서 발견 나온 건 없거든요. 네, 아이들 변에서 나온 거고 주말에 있었던 거고 주말엔 저희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저희가 음식에서 지금 조사하고 있으니까. 어린이집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보건당국은 곧바로 역학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보존식품 등의 검체를 채취해 분석 중인데 1차 검사에서 식중독균인 살모넬라가 일부 검출됐습니다. 이른바 햄버거병의 원인인 용혈성 요독증후군 대장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린이집 급식의 문제인지 이제 이 원인 규명을 하기 위해서는 환경 검체 결과가 이제 나와야 되는데 환경 검체는 아직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결과하고 이제 인체 검사 결과하고 이제 일치 여부를 최종적으로 보고. 최근 경기도 안산의 유치원에서 식중독과 햄버거병이 발병한 데다 여름철 집단 식중독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아이들의 급식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차량 에어컨에서 미지근한 바람이 나오거나 퀴퀴한 냄새가 나지는 않나요? 이 여름철 에어컨에 문제가 생기면 운전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에어컨도 미리미리 관리해야 합니다. 장마철에 차량 창문에 김이 서릴 때도 에어컨을 수시로 작동시켜야 하기 때문에 에어컨 점검이 더욱 중요합니다. 먼저 송풍구에 먼지가 쌓여 있다면 면봉이나 마른 천, 청소솔로 제거해야 하고 에어컨을 켰을 때 따뜻하거나 미지근한 바람이 나온다면 냉매가 부족하거나 에어컨을 작동시키는 에어컨 벨트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정비소에서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퀴퀴한 냄새가 난다면 세균과 곰팡이로 오염된 에어컨 필터 때문일 수 있는데요. 6개월에 한 번씩 교체해야 차량 내부 공기를 깨끗이 관리할 수 있고 필터를 교체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자꾸 냄새가 난다면 자동차 내부 온도와 습도, 공기 상태를 쾌적하게 관리해주는 차량 공조장치에 문제가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내부 순환으로만 설정해 사용하면 악취가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외부 순환으로 바꿔서 신선한 바깥 공기가 유입되도록 해야 하고요. 에어컨을 끄기 전에 내부 습기를 충분히 말리는 게 중요합니다. 에어컨을 켜고 시동을 바로 끄시면 에어컨 증발기 주변에 물방울이 맺혀서 곰팡이가 생기는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에어컨 내부 습기를 충분히 말리시고 나서 시동을 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기 5분 전에 에어컨을 끄고 송풍으로 바꿔서 냉각핀을 말리면 차량 악취를 방지하고 에너지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